안녕하세요, 반지하공작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땜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납땜에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도구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인두기 있어야죠. 인두기 선택 기준은 저렴한 거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얘도 요 메이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5,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 인두기예요. 근데 메이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두기를 구입하실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와트가 적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30W라고 적혀 있죠. 이제 이게 인두기의 출력량을 얘기합니다. 한 20에서 30짜리 쓰시면 되는데 20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20 정도를 해야지 이게 뭐 납을 안 태워 먹고 좀 답답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열이 돼서 이제 납이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30짜리 정도 써주시면은 충분히 기본적인 납땜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도 스탠드랑 이런 스펀지, 스탠드 사면 대부분 이렇게 스펀지 세트로 들어있어요. 스펀지를 물에 적시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물에 적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에 얼마나 적시냐?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한번 살짝 이렇게 살짝 털어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은 그냥 저렴한 거 쓰시면 돼요. 저렴하고 양 많은 거. 비싼 거 써봤자 어차피 사실 별로 차이 안 나요. 납땜할 때 성능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커터, 리드 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휘어서 이런 맞는 기판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다리를 잘라내고 이제 납땜하는 부품 다리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피버 벗길 때도 씁니다.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는 거 보시면 이렇게 배선 깔려 있죠. 이렇게 선들 깔려 있는데 이럴 때 쓰는 전선이에요. 이 전선도 이렇게 피벗을 이렇게 벗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피벗을 벗겨서 쓸 수 있고 부품 다리도 자르고 정말 만능으로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은 애니까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두시면 좋고요. 근데 이걸로 피벗 벗기가 좀 익숙치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스트리퍼 피벗 벗기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피벗 벗기기는 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좀 작은 거는 피벗을 못 벗겨요. 얘가 제일 작은 걸로 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헐렁헐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실 거면은 사용하실 전선하고 이 피벗 벗기기가 걔를 벗길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요거 0.6보다 작은 0.4짜리도 있고 그거를 좀 미리 봐서 구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여기 안쪽으로 부품 다리도 자르고 끝부분으로 이제 뭐 부품 다리 같은 걸 잡아 당겨서 예쁘게 정리해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애니까 요것도 하나 있으면 괜찮고요. 여기까지 인두기 스탠드, 스펀지, 이런 커터, 그리고 납,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전선 있죠? 이 전선은 테프론 와이어입니다. 랩핑 와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선 까실 때는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 두께도 적당하고 요게 이렇게 큰 거 한 통, 이제 요거 새로 구입한 건데 요렇게 큰 거 한 통에 한 15,000원 정도? 12,000원? 그 사이의 가격이라서 딴 거 뭐 전선 사는 것보다 요거 쓰는 게 저렴하고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제 거는 요 두께가 0.32짜리죠. 0.25짜리 쓰셔도 괜찮은데 너무 얇으면은 폐어 벗길 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0.32짜리 요거 쓰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두기, 스탠드, 커터, 납, 그리고 요 전선. 이 정도 있으면은 납땜 하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뭐 부가적인 거 몇 개 더 설명드리면은 이런 플럭스, 납땜 보조제죠. 이거 쓰시면은 좋긴 해요. 이따가 쓰는 법도 알려드리고 쓰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단점이 좀 많은 애라 예를 들어서 인두기로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도 연기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기도 많이 나고 이 기판도 많이 쓰면은 좀 끈적하게 묻어납니다. 이 플럭스 자체가 여기 묻어가지고 좀 끈적하게 묻어나기 때문에 플럭스를 많이 쓰시면은 플럭스 제거제라는 화학용품을 또 써서 기판도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웬만하면 잘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이런 핀셋,
있으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롱로즈. 롱로즈는 이거 있으면은 롱로즈 대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중에 이런 스탠드들도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인두기 꽂아 놓고 스펀지도 들어있고 집게도 달려있고 이런 돋볼까지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편리할 줄 알고 샀지만 실제로는 요 집게밖에 안 씁니다. 딴 거 안 써요 잘. 왜냐면은 스탠드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잘 안 돼요. 좀 헐렁헐렁하고. 그리고 돋보기가 필요한 만큼 작은 부품은 많이 안 쓰죠. 쓰기는 하는데 이게 SMD 부품들 있거든요. SMD 부품들 칩으로 된 거 이제 사용할 때는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사실 그냥 봐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집게 부분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텔 보시면은 요거 집게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게만 한 두세 개 달려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스탠드는 좀 크고 튼튼한 걸로 쓰시고 집게를 따로 하나 구입하시면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납땜 하실 때 필요한 공구는 이 정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 하실 때 이런 맞는 기판에다 납땜 많이 하시죠? 근데 맞는 기판이 보시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면, 하나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은 양쪽 다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다 납을 붙이든 잘 붙고요. 단면은 한쪽에는 코팅이 안 돼 있고 한쪽 면에만 코팅이 돼 있어서 부품을 무조건 이쪽에다 넣고 다리를 이쪽으로 빼서 납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양면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양면이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양면에다가 한번 납을 먹여보겠습니다. 납땜 하실 때 연기가 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살짝 입으로 살짝 불어가면서 납땜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 보시면은 납땜이 이렇게 살짝 들어갔죠? 보시면 이렇게 납이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편도 납이 꽤 많이 나왔죠. 양면 기판의 경우 위아래가 관통으로 돼 있고 안쪽까지 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납을 한쪽에다 먹이면은 반대쪽으로 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품에 다리가 나와 있으면은 납이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납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반대쪽으로 흘러가지고 옆에 거랑 붙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양면 기판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면 기판에 구성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단면 기판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이쪽에 한번 납을 먹여볼게요. 보시면은 납을 꽤 많이 넣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납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납을 좀 많이 올려봤지만 반대쪽으로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 기판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납땜 하실 때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을 깔 때도 양면을 할 때는 배선을 양쪽으로 깔 수가 없어요. 단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들어와서 뒤에를 걸쳐서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점프를 날리듯이 배선을 해도 양쪽이 도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쇼트가 안 일어나는데, 양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배선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쇼트가 나서 회로가 이렇게 꼬이면 찾기도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양면 기판은 말 그대로 부품 위아래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잘만 구성을 하면은 단면 기판보다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부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소형화하기엔 좋죠.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면, 단면 좀 잘 선택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의 기본 순서는 일단 여기 동판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테두리처럼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동그랗게. 이 부분을 동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를 좀 오래 가열하면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이럴 경우는 여기는 납을 안 먹습니다. 납을 안 먹는다는 게 납이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리를 납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납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판을 너무 오래 가열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판에 가열이 안 되면은 납이 제대로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두기는 최소한으로 닫되
이제 동판을 달구고 납을 먹이고 그 순서를 좀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두기를 대요. 그 다음에 납을 갖다 대고 납을 떼어내고 인두기를 뗍니다. 순서는 이런데 지금도 조금 느리게 해서 그런지 살짝 가열이 됐어요. 가열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약간 물방울처럼 좀 뾰족하게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돔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살짝 가열이 돼서 이렇게 살짝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다듬어 줄 때 필요한 게 플럭스예요.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싹 갖다 대고 떼면은 동그래졌죠. 플럭스가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한번 살짝 가열을 시켜 볼게요. 연기가 좀 나죠? 완전히 떨어져 나왔네요, 지금 동판이. 조금 천천히 대고 대고 떼고 떼고. 예, 가열이 돼가지고 지금 뾰족하게 됐죠? 이렇게 뾰족하게 됐을 때 플럭스를 안 쓰고 먼저 스펀지에다가 인두기를 이렇게 한번 청소해 줍니다. 스펀지에다 인두기를 한번 청소를 해주고, 청소해 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이 인두기 팁에 묻은 납을 이렇게 좀 쓸어내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스펀지가 없다 하면은 휴지 같은 거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쓸어내듯이 문질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나왔죠? 이렇게 그 키스스 초콜릿 마냥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납을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납을 한 번 더 살짝 묻혀서 떼면은 모양이 동글동글해졌죠? 이 납 안에도 방금 얘기한 이 플럭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온 거는 납을 정말 살짝 갖다 대서 살짝 녹여가지고 그 플럭스 성분을 이용해서 납땜을 해주셔도 플럭스 없이 플럭스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납땜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인두기, 납, 인두기, 이 순서입니다. 인두기, 납, 인두기. 이쪽 양면 깊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이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이 있을 경우 부품을 꽂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 위에 납땜을 하는 것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부품이 빠져요. 지금 제가 한쪽 다리 휘어놔가지고 부품이 안 빠지는데, 원래 모양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빳빳이 세워놓고 하면은 부품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먼저 휘세요. 편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피고 다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부품이 안 빠져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납땜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편리하긴 해요.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다리가 휘어져 가지고 납땜이 된 부품들은 만에 하나 이걸 나중에 빼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잘 빠지질 않습니다. 다리가 휘어 있으니까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 같은 부품은 그렇게 빼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리를 위에서 잘라내세요. 그냥 위에서 잘라내고 위에서 가열을 해서 이렇게 쳐내면은 쏙 빠집니다. 빠졌죠? 해서 톡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다른 납땜을 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걸 설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흡입기죠. 흡입기인데 사실 흡입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흡기를 쓰면은 동판이 상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동판 납을 가열을 하고 가열을 계속 해놓은 상태에서 흡입기를 당기게 되면은 동판째 빨려 나와서 기판을 망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흡입기는 이렇게 납을 빨아 들였으면은 다시 누르면은 납이 나오는데 상당히 고운 가루로 나와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한테도 별로 좋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흡입기 쓰는 거 별로 추천 안 해드리고, 만약에 좀 납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그럴 일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가열을 해서 기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이쪽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쏙 빠져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디솔리딩 와이어라고도 하고 솔더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솔더워크 사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납이 되어 있어요. 납땜이 되어 있는 곳에서 솔더워크를 제가 기존에 썼던 부분 좀 잘라내겠습니다. 솔더워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갖다 대고 녹여요. 위에서 녹여냅니다. 그러면은 이 솔더워크가 납을 다 빨아 당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납이 없어지죠.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놓고 이 위에서 가열을 해줘요. 여기 손 잡을 때 너무 가까이 잡으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빼주면은 이렇게 쏙 없어져요. 이런 솔더워크를 써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기판에도 좋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라서 이제 뭐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 받으실 때는 사실 잘 안 쓰는 거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한 통 해봤자 이거 1200원? 2000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통이면은 저도 지금 이거 한 통을 거의 한 1년째 쓰고 있어요. 절반 정도 썼나? 이렇게 끝부분에서 조금씩 써나가기 때문에 오래 쓰니까 좀 납땜을 하실 거면은 사두시는 게 좋고요. 솔더워크도 보면은 막 규격이 많은데 그냥 사이즈 이거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LED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선해서. LED는 다리아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제 에노드 캐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다리아 긴 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품은 핀헤더라고 합니다. 핀헤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은 핀헤더 소켓. 뭐 여기저기 커넥터용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면 좀 좋고요. 핀헤더를 두 칸만 자를게요. 그 다음에 납땜해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납땜 해주시고, 이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살짝 휘어 있어요. 한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손톱 부분으로. 그 다음에 정리해서 딱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 다시 다 납땜해 보겠습니다. 저항 꽂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항은 다리 이렇게 휘어가지고 딱 휘어서 4칸 소모하시면 됩니다. 4칸 해서 이렇게 딱 꽂아주는 게 모양이 제일 예쁘고요. 근데 이제 기판이 좁아진 경우는 세워서 꽂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딱 2칸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은 이제 나중에 납땜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리드 다리를 잘 휘어가지고 전선 대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도에다가 납을 살짝 발라서 딱 대가지고 일단은 납을 살짝 묻혀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부품이 안 빠지게.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납으로 고정시켜준 곳 말고 반대쪽 다리를 납땜 제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굳으면은 다시 아까 살짝 고정만 시켜놨던 부분을 납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납땜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LED. 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납땜을 하고, 굳이 아니어도 일단 납땜부터 이렇게 해놓고 한쪽만 납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녹여가지고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고, 반대쪽도 납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셔도, 지금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사실 뭐 정석은 아닌데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전선을 벗겨서, 전선 까시는 것도 녹인 다음에 살짝 밀어놔요. 최대한 가운데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춰서 잘라주시고, 손톱으로 살살 눌러서 납땜을 해줍니다. 다리를 좀 짧게 잘랐나 보네요. 하여간 어떻게든 붙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